진짜. 아니 이게 이 모의고사가 쉬운 모의고사가 아니었어요. 오, 다행이다.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닌데. 이번에 딱 반타 잡혔어요. 근데 사실 담아는 거랑 상관없이 제가 할 말이 있죠. 하프 모의고사가 지금 25분 제한을 줬는데 저는 거의 30분 가까이 줬습니다. 시간을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모의고사에 대해서 이 해설 강의를 하기 전에 앞서서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자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모의고사가 이제 듣기 제외하면은 28문제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28문제에 대한 제한 시간이 몇 분? 50분이에요. 50분 28문제 푸는데 우리 지금 몇 문제 풀었어요? 10문제 풀었어요. 10문제 됐어요? 그럼 10문제 같은 경우는요 보통 풀이 시간이 어느 정도냐면요 약 15분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15분 됐어요? 15분 10문제 푸는데 그래서 제한 시간이 15분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걸렸어? 정확하게 따지면 28분 걸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2배예요. 2배. 좋아할 게 아니에요. 좋아할 게 아니에요. 실제 모의고사에서 이렇다는 겁니다. 게다가 실제 모의고사는 뭐 합니까? 마킹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마킹 안 했어요. 그러다 마킹 실수 한번 해봐. 난리 나는 거야. 적어도 그럼 한 40분에는 당선되는 게. 그래서 이제 보통 이 28문제를 푸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1등급 나오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1등급 나오는 학생들은요 이 28문제 푸는데 보통 30에서 35분 걸립니다. 쩐다. 네. 그러니까 한 문제 푸는데 한 1분 조금 넘게 걸리는 거죠. 됐어요? 그것도 고3 수준. 고3 수준. 원어민 아닐까요? 응? 원어민 아닐까요? 아니요, 저도 그랬었는데요. 저 원어민 아닌데요. 누가 보더라도 토종 한국인이잖아요. 네. 아무튼가.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분한테 사실 이 제한 시간 내에 이제 완벽하게 풀라는 걸 당연히 바라는 거는 제가 너무나도 많은 걸 바라는 거고 그건 또 말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일단 한서도 뭐 이제 시험 잘 본 거 잘한 거고 윤서랑 수경이도 내가 생각한 것보다 잘 봤다. 네. 내가 예상한 것보다 잘 봤으니까 네. 쉬운 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당장 내년에 봐야 될 것들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됐어요? 자, 이런 게 이제 쏟아질 거예요. 이것보다 더 어렵게 나옵니다. 학교에 따라서. 네. 그리고 모의고사랑 내신 시험의 차이점은 뭡니까? 내신은 서술형이 있죠. 그렇죠? 모의고사는 서술형이 없습니다. 올 객관식이거든요. 서술형 없어요? 없어요. 모의고사는 올 객관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절대평가잖아.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90점만 넘으면 1등급이거든요. 90점만 넘으면. 근데 내신 시험은 아닙니다. 내신 시험은 상대평가예요. 등수로 나뉘게 되고요. 지금 평균적으로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보통 300명 정도가 한 학년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300명 중에 몇 등 해야 1등급이냐면요. 12등 안에 들어야 돼요. 12등. 300명 중에. 300명이라고 들어보면요. 1등급 컷이 12등이고요. 12등까지. 2등급이 25분. 33명. 그리고 3등급이 한 70명 정도 되겠네요. 한 이 정도 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3등급을 찍는 것도 쉽지 않아요. 야 70등 안에 들어야 돼요. 70등 안에. 그래야 3등급이에요. 80등. 야 우리가 300명 중에 80등 했다. 이렇게 하면 되게 잘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실제는 어때요? 4등급이에요. 됐어요? 여러분 대학 가기 쉽지 않아요. 대학 가기 쉽지 않아. 내신이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내신 시험이 총 몇 번이냐면 10번이거든요. 10번? 뭐 그렇게 많이 봐요. 1학년 때 중간기말, 2학년 때 중간기말, 고3 때 중간기말, 1학기까지 하고 끝이에요. 네, 그래서 총 10번 시험이 있습니다. 10번 시험.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그 등급을 매길 때는요 합산 등급이라고 해서 한 학기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한 학기? 그러니까 등급이 총 몇 번 나오는 거야? 5번 나오는 거겠죠. 그렇죠? 1년에 총 10번 시험 나누기 2하면 5번이 나오는 거죠. 이 5번에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사회 또는 과학 이렇게 나뉘잖아. 그러면은 이 등급이 총 5개가 나올 거 아니냐. 뭐 예를 들어 국어가 처음에는 뭐 1등급, 뭐 3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렇잖아. 이 모든 거를 합산한 이제 등급 평균이 있겠죠. 등급 평균. 이 등급 평균을 이제 등급 평균을 했을 때 인서울을 하려면요. 일산 지역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이게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거든요. 일산 지역 기준으로 내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수시로 가겠다 하려면요 2.3등급 정도를 나와줘야 돼요.
이 정도는 나와야 된다. 그래야 인서울을 할 수 있어. 2.4등급도 높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한 2.3등급이라는 거 아니까 그게 딱 그렇게 나뉘는 게 아니야. 이게 지금 점수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대학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말하는 거는 여러분이 어디까지나 보편적으로 이해하기 쉬우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하기 쉬우라고. 아니 3.5등급이어도 갈 수 있어요. 우와. 갈 수 있는데 당연히 저기 낮은 대학에 좀 낮은 과를 가겠죠. 인서울을 갈 수는 있어요. 그리고 생기부가 어떠냐에 따라 달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입시 설명회 하는 자리가 아니잖아. 너네가 딱 그냥 봤을 때 아 대충 이렇구나라는 걸 감을 알려주려고 내가 그냥 전달하는 거지. 세세하게 말하려면 오늘 수업 시간으로 부족해요. 한 4시간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그걸 전달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대학만 가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좀 좋은 대학에 좀 그럴듯한 데를 가고 싶잖아. 당연히 어디 막 듣도 보도 못한 막 대학교 뭐 가보고 싶어요? 아니잖아. 나도 스카이 가고 싶잖아. 나도 막 유명한 대학교 좋은 대학교 가고 싶잖아. 그걸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최소 그러면 이 정도 나와야 된다고. 최소 됐어요? 근데 2.3등급이 쉬워 보여요? 지금? 5번의 평균인데? 이 모든 그러니까 총 20 이제 몇 과목이야? 뭐 엄청나게 많죠. 30 몇 과목이 30 몇 번이 될 텐데 이거를 평균을 2.3등급? 그러면은 3년 내내 전교 몇 등이냐? 30등 안에 계속 들어야 되는데 모든 과목을 이게 쉬워 보여요?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해야 대학을 갈까 말까라고요. 이렇게 해야. 갈까 말까. 네, 간다가 아니에요. 갈까 말까라고. 여러분 만만한 게 아니라니까요. 경기권으로 가야 되는데. 대학 가는 게 쉬울 줄 알았어요. 그 얘기 나온 김에 한 친구 얘기를 해주자면요. 이 친구 얘기를 또 팔게 돼서 미안하네. 가자고등학교 다니던 이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어땠냐면요. 영어만 못했어요. 나머지는 굉장히 잘했습니다. 국어사 거의 뭐 계속 1등급이었어요. 거의 굉장히 잘했죠. 그래서 이 친구가 2학년 2학기가 다 끝났을 때 총 8번 시험을 봤죠. 8번의 시험에서 이제 그 평균 등급을 매겨봤는데 10.2등급인가 나왔었어요. 10.2등급.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가 평가했던 게 뭐였냐면은 이 친구는 이 정도 대학은 갈 수 있다. 생기부 보면서 이런 이제 막 얘기를 했었죠. 상담도 해주고요. 자, 지금 이 친구가 20살이거든요. 결론만 말할게요. 재수하고 있어요. 왜? 재수하고 있어요 지금. 뭐 이제 자세한 얘기는 안 할게요.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재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맨날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아침에 새벽에 5시 반에 5시에 일어나갖고요. 아침 식사하고 저기 신촌에 메가스터디 이제 재수학원을 갑니다. 그래서 도착하면 7시래요. 얘가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학원 왔었어. 그래서 나랑 이런저런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7시에 학원 도착한대요. 아침 7시에. 그래서 7시부터 밤 10시까지 공부를 합니다. 거기서 15시간 동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 4단에 살거든요. 바로 옆에. 그래서 이 친구가 여기 도착하면 10시 반이에요. 여기 버스 타고 도착하면 10시 반이야. 그래서 근데 이제 요 버스가 요 앞에서 내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얘가 집에 가기 전에 이제 우리 학원 들른 거야. 바로 여기 앞이니까. 그래서 얘 10시 반에. 그래서 이제 와갖고 쌤 저 잠깐 들러도 돼요? 그래라. 해갖고 이제 들러갖고 이런저런 얘기 나눈 거야. 얘기 나누고 어떻게 하고 있냐, 공부 잘 돼가냐, 뭐 이런 얘기 하고 이제 보낸 거죠, 친구. 그러니까 그랬던 친구도 지금 재수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 친구가 열심히 안 하냐? 열심히 해요. 되게 열심히 해요. 제가 3년 가르친 친구예요, 그 친구. 되게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항상 최선을 다해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진짜 열심히 하고 잘하는 친구예요. 근데 재수하고 있다고요. 그러고 있다고. 여러분 쉬운 길이 아니라니까. 이 친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요. 자기가 3년 내내 영어에서 발목 잡혔대요. 이 친구 영어 성적을 올려주려고 정말 진짜 안 해본 게 없거든요. 제가 처음에 5등급인가 그랬어요. 처음 시험 봤을 때 1학기 중간고사 때. 근데 이제 제가 고2 이제 2학기 말까지 내신 대비를 했거든요. 맨 마지막에 2등급까지는 찍어줬어요. 2등급까지는. 그러니까 원래는 전교 등수로 따지면 한 100몇 등이었는데 이 친구를 제가 한 20몇 등까지는 올려놨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진짜 안 해본 게 없어. 이 친구도 정말 노력을 많이 했지. 근데 어쨌든간 이제 그게 이 친구가 이제 지난주에 와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제 그 친구가 신일등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학교 때 자기가 영어를 아예 안 한 게 이렇게 오랫동안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고1 때부터 고3 때까지 이제 뭐 저랑 이제 수업하면서 그동안 쌓인 그런 뭐 노하우 그리고 지금 재수학원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제 터득한 여러 가지 스킬들 이게 되니까 이제야 좀 감이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4년 걸렸어요. 4년 감이 잡히는데 영어. 근데 그거의 시초가 뭐였다고요? 중등부 때 제대로 안 해서 그게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당부한 게 있어요. 선생님 혹시 지금 중등부 수업 들어가세요? 이러는 거야. 아, 나 들어가지. 몇 학년 들어가세요? 중2, 중3 다 들어가. 이러니까 하는 말이 선생님 중3 애들한테 진짜 열심히 하라고 꼭 전해주세요. 꼭 나같이 되지 말고 꼭 열심히 하라고 전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지금 냉정히 말하면요.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그 친구가 고1 때 한 3등급 정도 나왔었거든요. 이제 한 2학기 초반에 그 친구가 3등급 찍었을 때 그 실력을 기준으로 하면은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그 친구보다 잘하는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없어요. 정말 여러분께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네, 한석 포함이에요. 없어요. 네. 또 뻔한 듯이 안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도 지금 그렇게 힘들게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쉬운 게 없고요. 제가 그러니까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중등부 때 실력을 쌓아야 된다. 내가 이거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이제 사실 여러분한테는 어찌 보면 좀 이른 얘기일 것 같아서 사실 이런 얘기들을 좀 묵혀놨었는데요. 이 얘기만 하면 오늘 수업 다 보낼 수 있어요. 너무나도 많아요. 졸업생들이 되게 많이 찾아왔었거든요. 올해 유난히 좀 많이 왔었어요. 올해 좀 유난히 많이 와서 왜냐면 이번에 졸업한 친구들이 중3 때부터 제가 가르쳤던 친구예요. 딱 여러분 나이 때. 그때가 4년 전이잖아요. 제가 이제 매번 얘기했잖아. 내가 일하는 시점이 걔네가 중3일 때부터 우리 학원에서 일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요. 우리 학원의 시작과 끝을 저랑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난히 이제 좀 이제 이 친구들이랑 이제 레퍼런트가 좀 이제 많이 형성돼 있다 보니까 이제 이제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졸업생들 연락도 자주 하고 지금 어제가 아니지 아까 한 10분 전에도 연락 왔어요. 졸업생한테 연락 많이 와요. 이제 여러분도 똑같이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고3까지 쭉 이제 우리 학원에서 잘 다니면서 저랑 계속 마주치고 이러다 보면은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간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되게 저한테 이제 하는 얘기가 다 레퍼토리가 비슷해요. 대학을 잘 간 친구는 잘 간 대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대학을 잘 못 간 친구들은 못 간 대로 얘기를 하고요. 재수하는 친구들은 재수하는 대로 얘기를 해주고요. 막 얘기를 해. 선생님 저 진짜 고1 때 진짜 열심히 했어야 됐는데 막 너무 후회된다. 왜 저 더 안 갈궈주셨냐. 야 내가 거기서 너 더 갈궜으면 너 울었어. 막 그런 얘기하고 선생님 저 진짜 왜 중학교 때 제가 공부를 안 했죠? 내가 언제 하지 말라 그랬냐? 내가 분명 얘기했잖아 니한테. 얘기했어. 그래요? 그럼 제가 안 했군요. 막 이러고 있어. 여러분한테 해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여러분이 4년은 지나서 20살이 됐을 때 똑같이 얘기하러 올 겁니다. 저한테. 매번 반복되는 거예요. 매번 반복되는 거.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이제 그냥 매번 똑같아요. 매번 똑같아. 항상 이 대학을 잘 간 친구들은 잘 간 대로 좋아하지만 이제 잘 못 가는 친구들도 사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와갖고 매번 얘기해요. 후회된다고. 너무 힘들다고. 지금 죽을 것 같다고. 지금 재수 준비하는데 진짜 옛날에 그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뭐 학원 다니면서 숙제하고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고. 진짜 지금 자살하고 싶다고. 막 그렇게 막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진짜 아예 세상과 단절된 느낌이 막 든다고. 너무 힘들대요. 죽을 것 같아요. 그냥 난 이제 그 한풀이 들어주는 거야. 쌤 진짜 저 너무 힘들어요. 막 얘기를 해. 그럼 이제 난 얘기를 하지. 그러게 누가 놀래? 제 스타일 알잖아요. 저는 이제 그래 많이 힘들지 이런 스타일이 아니잖아. 저는. 내가 그래서 열심히 하라고 했잖아. 네가 잘못해놓고서는. TV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똑같이 있더라고요. 응? 그 쌤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TV, 렉스강 마켓 TV. 그거 저 봤거든요. 어딘가 친구들 들리면서 봤는데. 네네. 뭐 아무튼 너무 솔직히 무서웠어요. 그 말 듣고 너무 써가지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냥 똑같아요. 이제 그 얘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번 졸업생들이 이제 작년 초에 예비 고3일 때겠죠. 예비 고3일 때 이제 한 친구가 이제 저한테 와서 이제 물어봤었거든요. 공부 잘 안 하는 친구였어요.
선생님 저 진짜 열심히 하면 대학 갈 수 있을까요? 와서 물어봐. 열심히 하고 나서 말해. 열심히 하고 나서 그 질문. 열심히 했어. 아니? 아.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뭐 열심히 하면은 뭐 대학을 가니만이 뭐 헛소리 하고 있어. 열심히 하고 나서 물어봐. 씨 열심히 하지도 않은 주제에 그딴 질문하고 있어. 지금 그 질문 할 시간에 빨리 가서 단어라도 한번 더 외워. 이러면서. 네. 그렇게 얘기했죠. 예. 그게 맞는 말이고요. 뭐 괜히 나한테 뭔가 걔는 안도감을 얻고 싶어서 그런 거겠죠. 아 이제 뭔가 학생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우리 학원 학생들이 좀 희한한 게 저한테 뭔가 인정을 받아야 진정으로 인정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나 봐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잘했다, 아 너 정말 잘했다라고 말해야만 아 내가 진짜 잘했구나 약간 이렇게 되나 봐 뭔가. 그리고 뭔가 선생님이 아 너 1년만 열심히 하면 너 잘 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은 아 진짜 1년만 열심히 하면 잘 갈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내가 의도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좀 그렇게 됐더라고요. 제가 인지가 약간 좀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섣불리 얘기하지 않습니다. 섣불리 얘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저는 잘한다는 얘기를 섣불리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노력해볼게요. 노력해볼게요. 네. 자, 어쨌든 쓸데없는 말 됐고요. 자, 이제 학부모의고사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 학부모의고사 이제 해설 강의를 좀 해볼 건데 해설 강의를 다 하진 않을 거고요. 이제 몇 개를 제가 좀 뽑아서 거기 이제 3점이라고 써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3점짜리 위주 또는 여러분 입장에서 조금 좀 보지 못한 그런 유형들, 뭐 대표적으로 2번 함축의 미추론 이런 유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해설을 좀 해드릴 거예요. 자, 해설의 이제 중심사항은 어떤 거냐면요. 어디까지나 고등부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전달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려면은 여기까지 내가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글을 읽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제가 한 3-4지문 정도 준비해왔는데 아마 다 못할 거예요. 그래서 뭐 진도랑은 상관없이 여러분이 오늘 좀 얻어가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부모의고사 1회 2번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2번. 자, 이번 내용이 이제 뭐냐면요. 이 함축의 미추론이라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는 되게 생소한 유형이거든요. 왜냐면 중등부에는 이런 문제가 안 나옵니다. 전혀. 그리고 고등부 모의고사에서도 이게 2016년인가 그때부터 신설된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나온 지 얼마 안 된 유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줄침 want to use or have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가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밑줄이 쳐져 있죠. 여러분 제가 미리 말하자면은 요 문장을 직독직해 한다고 해서 절대 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절대 풀 수 없어요. 여기 얘가 의미하는 거 그냥 여기 해석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예, 안 끝납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함축의 미추론이라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가 한번 쉽게 한번 제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함축의 미추론이라는 건요, 일종의 비유예요. 비유. 그럼 우리가 비유라는 거를요 그냥 딱 듣자마자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말해볼게. 윤서는 공부하는 스타일이 사자 같아 이렇게 말했어. 그럼 너 그 사자 같다는 말이 뭔지 알겠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비유해서 표현했잖아. 그러면은 내가 사자 같구나 이러고 넘어가요? 사자 같은 게 뭔데?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럼 사자 같은 게 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죠. 사자 같다는 게 뭐냐면 말이지 하면서 내가 막 이렇게 설명을 하겠죠. 그 설명을 들어야 그럼 여기서 사자 같다는 건 이런 걸 말하는 거구나 하면서 이해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즉 밑줄 친 부분은 뭐냐면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 표현만으로는 절대로 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비유가 뭘 말하는 건지에 대한 당연히 단서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비유를 파악할 단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그 단서가 어디 있는데요? 뭘 어디 있어? 여기 있겠지 뭐. 여기 찾아보면 있겠지. 근데 그냥 내가 무작정 읽으면서 단서를 찾아봐라 이러면 얘네가 찾겠냐? 당연히 못 찾지. 그래서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자, 이 함축의 미추론을 풀 때 중요한 단서가 뭐냐면요. 다름 아닌 주제입니다. 주제. 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단서는요. 결국에는 글의 주제를 먼저 알아야만 우리가 단서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글의 주제는 그러면 어떻게 파악하는데
우리가 이제 글의 주제라는 거는요, 찾는 방법이 되게 다양한데요. 기본적인 건 뭐냐면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인가 라는 거. 이게 주제거든요, 결국에.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뭔 내용인데 라는 거. 그리고 주제는요, 반복점입니다. 반복점. 그리고 한 지문에는 하나의 주제만 나옵니다. 됐어요? 반드시 한 지문에는 하나의 주제만 나와요. 됐어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지문에 2개, 3개의 내용이 있지 않아요. 한 내용만 나옵니다. 한 내용. 한 내용만 나오는데 이거를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 가지 표현으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공통된 하나의 내용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야 되는데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면 우리가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쓰는 이제 여러 방법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글의 초반부를 잘 읽는 겁니다. 초반부. 이거를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기선제압판으로 표현합니다. 기선제압. 자, 첫 문장을 우리가 딱 읽었을 때 이거는 이 내용이구나 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제가 풀이하는 과정을 좀 보여드릴게요. We have a tendency. 우리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경향이냐면 to interpret events. 사건을 해석하려 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어떻게? selectively. 선별적으로, 선택적으로. 됐어? 자, 한 문장 다 읽었어요. 다 읽었거든? 자,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아직 긴 내용 읽지 마봐.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 우리는 어떤 사건들이 있어. 각종 사건들. 근데 이 사건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한다고? 선택적으로 해석한대요. 선택적으로 해석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선별적으로 해석한다. 골라서. 그러니까 그 골라서가 뭔 말이냐? 자, 말이 애매하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냐면은 바로 그 selectively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됐어? 여러분이 머릿속에 담아야 되는 게, 자, 첫 문장을 읽었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 지금 여기에서 이 selectively를 제외하면 애매한 게 없거든요. 우리는 사건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구나. 사건을 해석한데 어떤 사건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소리예요. 됐어요? 아니, 똑같은 사건이어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말해볼게. 어떤 남자 연예인과 여자 연예인이 사귄대. 그러면은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저 남자 연예인이 여자 연예인을 꼬셨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입장에서는 저 여자 연예인이 남자 연예인을 꼬셨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 똑같은 사건이지만 받아들이는 게 다른 거죠. 즉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사건에 대해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 한다? 선별적으로 한다고. 그럼 여기서 선별적으로라는 건 뭡니까? 자기 입맛에 맞게. 됐어? 선택적으로 한다는 거죠. 내 선택으로 사건을 바라본다는 거죠. 됐어?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이 첫 문장 읽고 파악할 수 있다면 이 지문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왜냐면 제가 미리 말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selectively가 이 밑줄과 굉장히 연관성이 큽니다. 이거랑 연관성이 커요. 그래서 얘가 사실상 제일 중요한 말이거든요. 근데 보통의 여러분들은 이 첫 문장만 읽고 선별적으로가 뭐지?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 선별적으로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건지 뒷문장에 설명이 나와요. 보통 모의고사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애매한 말을 처음에 주잖아요. 그럼 이 애매한 말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해줍니다. 뒤에서 반드시 해줘요. 그래서 뒷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써놨다시피 selectively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써놨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이어서 읽어보면요. If you want things. 자, 만약에 우리가 원한다면요, 어떤 일들이 to be 되기를 원한다면 this way or that way 이렇게 저렇게 됐어? 이런 방식으로 저런 방식으로 되기를 원한다면 we can most certainly select. 우리는 거의 틀림없이 선별할 수 있고요, stack 쌓을 수 있고요, or arrange 마련해 놓을 수 있습니다. evidence 증거를요. 어떻게? in a way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식? that supports such a viewpoint. viewpoint라는 거는 관점이라는 뜻이거든. 자, 그러면 그러한 관점을 지지하는 관계대명사. 그러한 관점을 지지하는 방식으로요. 자, 두 번째 문장 읽었습니다. 뭔 말이야? 뭔 말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우리가
직독직해는 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에서 스택이라든가 어레인지라든가 뷰포인트라든가 이런 단어를 제외하고는 어려운 단어가 없어요. 없습니다. 어려운 단어.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직독직해 했다고 해갖고 제가 직독직해 다 했잖아요. 끊어서 해석했잖아. 그래서 이게 뭔 말인지 파악이 됐습니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을.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원한대요. things는 어떤 상황들, 어떤 사건들, 일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알겠죠? 그럼 앞에서 이 이벤트라고 사건을 얘기했으니까 이 things도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우리가 만약에 원해요. 이거 오형식 구조거든? 됐어요? 오형식 구조의 포인트는 뭐라 했습니까? 목적어와 목적격보를 주어, 동사처럼 해석해라. 이거였지?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원한다면 뭐를요? 상황들이 이렇게 저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저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자, 여기까지를 일단 해석해 볼게요. 이게 뭔 말일까요? 우리가 만약에 상황들이 이렇게 저렇게 되길 원한다면 이게 무슨 말이야? 어떤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 있는데 나는 이 사건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걸 말하는 거야. 됐어요? 남자 연예인, 여자 연예인이 사귄대. 그러면은 나는 저 여자 연예인이 저 남자 연예인을 먼저 꼬신 거였으면 좋겠다, 이거 말하는 거야. 이런 방식이었으면 좋겠다. 이 사건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갔으면 좋겠다. 됐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원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가졌어.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한대요? 우리는 거의 틀림없이 웬만하면은요 증거를 선별을 하고요. 증거를 선별한대요. 이 선별한다는 말 또 나왔죠? 증거를 선별해. 여자 연예인이 남자 연예인을 꼬셨다라는 증거를 선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를 쌓아줍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이렇게 쫙 이제 배열을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증거를 이제 마련해 준답니까? 그러한 관점을 뒷받침해주는 방식이랍니다. 그러한 관점을 뒷받침한다는 건 뭡니까? 봐봐, 내 말 맞잖아. 여자 연예인이 남자 연예인 꼬신 거잖아. 내 말 맞잖아. 내 말 맞지? 이 나의 생각, 이 나의 생각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방식으로. 됐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증거를 다 마련했는데 증거를 마련하고 보니까 남자가 여자를 꼬셨어.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꼬셨다라는 증거를 당연히 쫙 모아놔야겠죠. 나의 이 주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둬야 될 거야. 그런 방식으로 증거를 이제 딱 세팅해둔다 이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은 결국에 우리가 지금 두 문장을 읽었는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 글은 사람들의 어떤 성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두 글자로 한번 말해볼까? 욕심? 욕심이랑은 다르죠?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선별한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왔어요. 사람들은요 자기 입맛대로 생각한다는 거죠. 자기 입맛대로 생각하고 싶어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조금 어렵나요? 제가 말해볼게요. 편견. 됐어요? 편견입니다. 편견이 뭐예요?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 생각, 이거를 우리가 편견이라고 하죠. 그렇죠? 사람들은요 자기 객관화를 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한다는 거죠. 됐어? 내가 여러분한테 와 하고 소리를 쳤어.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이 각자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거라고. 됐어요? 정말 선생님이 우리를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소리를 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저 자식 또 삐리리 하네, 저 또라이 막 이러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걸 내가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의 각자의 생각이니까. 그러면 이 각자의 생각을 한다고요. 사람들은요 자기 주관대로만 생각한다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 그러면은 여기까지 읽었을 때 원래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구나,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구나, 이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여기까지 읽었는데 그 생각이 안 떠오른다? 그러면 풀기가 힘들어져요. 제 시간 내에 풀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굉장히 길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해석하고 설명하고 하느라 오래 걸렸지만 실제로 이 두 번째 문장까지 읽고 지금 쌤이 말한 이 생각을 하는 데는요 약 시간으로 따지면 아무리 길어도 15초 안에 들어야 됩니다. 빡세죠? 이 읽고 해석하고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게 15초 안에는 떠올라야 된다는 거야.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을 한번 보자면 자, 이 문장을 통해서 선별한다라는 의미를 알 수 있는데 결국 선별한다는 건 뭡니까? 제가 설명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죠.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를 바라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본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 내용 보면요. 또 셀렉티브 나왔다 얘들아. 계속 나오죠.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글의 주제는 반복적이라고 했잖아. 그렇지? 처음에 셀렉티브ly 중요하다고 했죠. 셀렉트 나왔죠. 셀렉티브 나왔어요. 됐어요? 계속 똑같은 말 나오는 거야. 자, 선별적인 perception, 인지는요. 이 선별적인 인지가 뭘까요? 이게 바로 아까 말했던 편견입니다. 편견. 됐어요? 그래서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편견인데요. 여러분 편견이 영어로 뭘까요? 그러면? 오, 어떻게 알았어? 아, 자리가 없네요. 여기다 쓸게요. 이렇게 씁니다. prejudice. 이게 편견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이 judice라는 게 뭐냐면요, 판단이라는 뜻이에요. 판단. 여러분 판단하다가 영어로 뭐야? judge죠, judge. 이거잖아. 됐어요? 이걸 명사형이에요. 판단하다, 판단. 풀이라는 말이 있었죠. 풀이가 뭐냐? 미리라는 뜻이야. 미리. 저 사람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미리 판단하는 거야. 편견. 됐어요? 이런 뜻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편견이라는 거는요, is based on 뭔가를 기반으로 한답니다. 뭘 기반으로 하냐? What seems to us to stand out? stand out이 뭘까요? stand out. 자, 이렇게 생각해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서 있어. 자, 이렇게 서 있어. 서 있는 게 뭐야? 스탠드 아니야, 스탠드. 그치? 근데 얘만 바깥으로 나와 있어. 이렇게. 스탠드한데 얘만 아웃이야. 얘만 나와 있어. 그럼 이거 뭐예요? 얘만 뭔가 눈에 띄겠죠. 그렇죠? 여기 우리가 가수들 생각해봐. 가수들 보면은요, 가수 뒤에 보면은 댄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댄서들은 이렇게 뒤에서 춤추고 있고 가수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럼 거기서 댄스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대부분 가수를 보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수만 스탠드 아웃한 상황이죠. 그래서 눈에 띄다는 뜻이야. 됐어요? 눈에 띄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볼게요. 편견이라는 게 왜 생기냐라고 설명하는 거거든. 지금 편견이라는 게 뭐에 기반하는 거냐면요, seem to, 우리 배운 거죠? 물론 그거랑 좀 다르지만 seem, 뭐뭐해 보인다. to us,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인다? 눈에 띄어 보이는 것, 관계대명사. 됐어? 우리에게는 눈에 띄어 보이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됐어요? 우리에게 눈에 띄어 보인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딱 어떤 사건을 봤는데, 이건 것 같은데? 내 눈에는 딱 이게 먼저 띄었어. 그럼 나는 이 편견을 가지고 이제 이 사건을 바라보는 거야. 됐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 첫 수업을 했다고 쳐봐. 오늘이 첫 수업이라고 해봐. 자, 우리가 다 처음 만나는 자리야. 근데 첫 만남에 현서가 자고 있어. 코 골면서.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된 거야? 내 눈에 띈 거는 딱 이게 이제 눈에 띈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편견을 가지게 되는 거야. 아, 저 자식은 맨날 제대로 공부 열심히 안 하겠구나. 대충 하겠구나. 내 눈에 띈 게 그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편견을 가지게 되는 거야. 현서가 그 이후로 아무리 잘해도 내 머릿속에 뭐가 차지하고 있어? 쟤는 게으른 자식.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편견을 가지게 된다는 거야. 내 눈에 띄는 걸 기반으로.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사람의 편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알겠죠? 자, 계속 우리가 그걸 머릿속에 담아둬야 돼. 아, 사람은 자기 입맛대로 생각하는구나. 계속 이 얘기야. 계속 이 얘기야. However, 그러나 what seems to us to be standing out. 자,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여기까지 맞절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눈에 띄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may very well be related to our goal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 관심사, expectations, 기대, past experience, 과거의 경험 또는 current demands of the situation, 상황에 대한 현재의 요구, 이런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해석했거든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에게 눈에 띄어 보이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띄어 보이는 게 왜, 그럼 그건 왜 생기는 거냐? 지금 순서가 어떻게 가냐면은 편견이란 건 왜 생긴다? 우리 눈에 띄니까. 그러니까 편견이 생긴대요. 그럼 우리 눈에 왜 띄냐고. 그 얘기하는 거야.
우리 눈에 왜 띄는 거냐면요. 그게 뭐랑 관련성이 있을 거냐면 아마도 우리의 목표라든가 관심사라든가 우리가 예상하는 거라든가 과거에 했던 경험이라든가 현재 나의 상황에 대한 요구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됐어? 즉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내가 연예인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A라는 연예인이 있어요. 근데 이 연예인은 내가 팬이야. 근데 얘가 B라는 연예인이랑 사귀었어. 알고 보니까 이 B가 얘를 꼬셨었어. 예전에. 그래서 나는 얘의 극성 팬으로서 난 배신감을 느꼈어. 그래서 얘를 탈덕하고 다른 C라는 연예인의 팬이 됐어요. 자, 근데 D라는 연예인과 열애설이 났습니다. 그럼 이제 나는 과거의 경험이 이게 있잖아요. 이제 얘가 얘를 꼬셨다는 경험이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어떤 게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거야? 얘네들 열애설 하네? 얘가 또 얘를 꼬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야.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서. 됐어요? 그냥 한 가지 예시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띄는 거는요. 이런 여러 가지에 의해서 눈에 띄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됐어? 자, 이어서 보자면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With the hammer in hand. 자, 손에 망치를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looks like nail. nail이 뭐냐면 못이라는 뜻이거든요. 됐어요? 손톱이라는 뜻도 있고 못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못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지금 비유 표현을 했죠?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손에 만약에 망치를 들고 있다면 그러면 모든 게 못으로 보일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평균을 갖고 있으면 어. 어떻게 보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특정 상황이 취해지면, 그러니까 여기서 손에 망치를 쥐고 있다면이 뭐냐면요, 내가 어떤 특정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특정한 상황이란 게 뭡니까? 이런 것들이겠죠. 우리의 목표라든가 관심사라든가 어쨌든 뭐 이런 거. 지금 내가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했으니까 과거의 경험을 갖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나는 과거에 이런 경험을 했잖아. 그렇죠? 그거를 망치를 들고 있다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망치를 손에 들고 있다면, 즉 내가 과거에 이런 경험을 해봤다면, 그러면 나는 앞으로도 벌어지는 일을 계속 이거랑 연결지어서 생각할 거다. 이 얘기하는 거다. 즉 망치를 갖고 있으면 난 무조건 다 못처럼 볼 거다. 다 두들겨 박아야 되겠다. 이 생각만 하게 될 거라. 됐어요? 망치를 가지고 마술을 할 수도 있고요. 망치를 가지고 못을 빼내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요, 제가 뚝배기를 깨버릴 수도 있어요. 망치를 갖고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는 망치를 쥐고 있는 순간 어떤 생각밖에 안 든다? 다 못처럼만 보일 거라고. 즉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은 모든 사람들은 편견을 가지게 된다. 이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어집니다. 잘 보세요. 이 인용어구는 하이라이트인데요. 강조합니다. The phenomenon. phenomenon이 뭐예요? 현상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현상을 강조합니다. 어떤 현상? selective perception. 야, 또 나왔어. selective. 여기 또 나왔죠. 선별적인 그런 인지에 대한, 아까 선별적 인지가 뭐라고 했죠? 제가? 편견이라고 했죠. 편견. 그래서 편견에 대한 현상을 보여주는 인용어구가 바로 이거라고요. 이거. 자, 이제 본격적인 거 나왔습니다. If you want to use a hammer. 자, 우리가 만약에 해머를 사용하기 원한다면, 망치를 사용하고 싶다면,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To look as though it is full of nails. 세상이 못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실상 이 내용은요, 뭐랑 똑같냐면 이거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자, 요거 먼저 해석해볼게. 내가 손에 망치를 들고 있으면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 이거였어. 여기 해석해볼게. 우리가 만약 망치를 사용하고 싶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은 다 못이 가득 차 있는 걸로 보일 것이다. 똑같은 말 아니에요? 같은 말이죠. 같은 말. 됐어요? 근데 여기 밑줄이 딱 여기 지어졌습니다. 우리가 망치를 사용하기 원한다면. 자, 그럼 여기서 망치를 사용하기 원한다면이라는 건 뭡니까? 아까 여기서 망치를 들고 있는 거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면이었죠. 요거였죠. 그렇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좀 더 앞으로 가볼게요. 자, 사람들은 왜 편견을 가지게 된다고 했습니까? 어떤 눈에 띄는 게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 여기 앞에서 봤듯이 어떤 이 나의 편견을 가지고 그대로 생각을 한다. 그 증거를 모으고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한다 라는 거죠. 됐어요? 그럼 여기에서 망치를 사용하고 싶다면이란 건 결국 뭘 말하는 거냐면요,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한다면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쪽으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 그러면은 아무리 남이 뭐라고 얘기해봤자 나는 들리지 않는다. 이렇게만 생각한다. 이 얘기하는 거야. 내가 망치를 사용하고 싶다면 못으로만 보이는 거지. 됐어?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want to use a hammer가 의미하는 건 뭐다?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한다. 이 얘기하는 거고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은 한번 쭉 넘어가 볼게요. 제가 이제 뭐 설명 다 써놨는데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에도 이제 써놨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대로 어떤 일을 처리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부분인데요. 자,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나와야 정답이 됩니까?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한다. 됐어요? 이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럼 정답이 몇 번입니까? 정답이 3번이 됩니다. 3번. 됐어요? 자, 3번이 왜 정답이냐? intend to 하면 뭐뭐 할 작정이다 이런 뜻이거든. 그럼 뭐 할 작정이다? do something 무언가를 할 작정이래요. 어떻게? 특정한 방식으로요. 그러니까 특정한 방식으로 내가 뭔가를 한다라고 나왔는데 이게 왜 정답이 되는 거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한대요. 사람들 누구나 기본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망치를 사용하고자 한다는 건 결국에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이라는 말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특정한 방식으로 뭔가를 할 작정이라면 이거를 되게 넓은 범위로서 얘기해서 어려울 수 있는데요. 특정한 방식으로 뭔가를 한다는 건 뭐냐면 D 연예인이 C 연예인을 꼬신 거야 라고 내가 생각하려고 한다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은 남의 말은 들리지 않게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잖아. 보편적인 방식이 아니죠. 보편적인 C가 얘를 꼬셨을 수도 있겠네. D가 얘를 꼬셨을 수도 있겠네. 아니네, 그냥 둘이 서로 좋아서 타이밍이 맞아서 사귀었을 수도 있겠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근데 그렇게 여러 가지의 방식으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하나의 방식만으로만 내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특정한 방식으로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요. 특정한 방식으로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한 가지로만 생각을 하겠다. 그래서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자, 단순하지 않죠? 문제 푸는 게.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보자. 결국 우리가 아까 첫 두 문장을 통해서 이 글에 대해서 파악했던 건 뭐였냐면요. 다름 아니라 바로 사람의 편견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우리가 첫 두 문장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 밑줄은 뭐랑 관련 있는 내용이 나왔습니까? 편견과 관련 있는 내용이 나온 거죠. 당연히.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함축의 밑줄은요. 주제가 바로 이 글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단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한 문제만 제가 해설을 해봤는데요.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요. 대부분의 고등부 시험은요. 이렇게 주제를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출제해요. 주제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대놓고 주제를 찾아라 하는 문제도 나오지만 주제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주제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바로 지금 나온 함축의 밑줄론. 내가 나열해볼게. 생각난 대로 주제를 이용해서 푸는 거. 뭐 주제, 제목, 주장, 요지 이런 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 얘는 빼고요. 주제를 이용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 지금 나와 있는 함축의 밑줄론. 빈칸 문제, 어휘 문제, 흐름상 어색한 거 골라라 문제, 요약해라 문제. 됐어요? 5개가 된다고. 근데 여러분 모의고사를 너네가 실제로 보면 알겠지만 빈칸만 4개 나와요. 문제가 시험에서 빈칸 문제만 4개예요. 그럼 문제수로 따지면요. 자, 이 주제를 찾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할게요. 이 주제를 찾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까 18번부터 45번까지가 이제 그 독해 문제인데요. 안 써도 돼요. 그냥 잘 들어보세요. 18번, 19번, 20, 21, 22, 23, 24, 그 다음에 25, 26, 27, 28, 그 다음에 29, 30, 31, 32, 33, 34까지, 36까지, 36, 37, 38, 39, 40, 그 다음에 41, 42. 자, 내가 막 무작위로 쓴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이게 그 모의고사는 문제가 다 유형이 정해져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18번 글의 목적, 19번 심경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 일일이 설명 안 하고 주제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만 제가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총 28문제입니다. 주제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만 체크해 볼게요. 이 정도? 이 정도 되네요. 그러면 지금 이제 총 28문제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4개 나왔습니다. 28문제 중에 14개 나왔어요. 50%네요. 그렇죠? 50%. 주제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50%입니다. 50%. 그럼 여기에서 요쪽 문제 있죠? 25, 26, 27, 28. 여기는요. 그 모의고사 실제 4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요. 여기에 있는 문제들은 공짜로 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틀리면 뛰어내려야 되는 문제들. 그러니까 겁나 쉬운 문제들만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안내문 일치, 도표 일치 뭐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되게 쉬운 문제예요. 그럼 자 얘는 공짜니까 하나 뛸게요. 19번 얘도 공짜예요. 신경 문제. 얘도 공짜고요. 그리고 29번 얘가 어려워요. 어법이거든요. 그리고 36, 37, 38, 39 여기가 뭐냐면요 순서랑 3인 문제입니다. 근데 얘네는 어려워요. 난이도가 높아요. 그리고 43, 44, 45는 우리가 이제 장문 독해라고 해갖고요. 얘는요 길거든요. 내용이 긴데 쉬워요. 내용만 긴 거예요.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난이도가 낮습니다. 42번 뭐지? 42번. 41번은 제목 문제고 42번은 이제 그 흐름상 어색한 어휘 고르기 문제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지문에 따라 난이도가 어려울 때도 있고 쉬울 때도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체크한 것 중에서 공짜 문제 빼고요. 자 어떤 문제 좀 어렵고 하나 둘셋 네 문제 그리고 얘도 빼고요. 자 얘까지 포함 하나 쳐볼게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그냥 거저 맞추는 거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문제. 즉 28문제 중에 7문제면요 4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4분의 1. 이 4분의 1인데 얘네의 배점을 보면은요 3, 6, 9, 12에다가 잠깐만 12에다가 몇 점이냐 3개 2, 4, 6, 18점. 얘네 지금 내가 얘랑 얘네랑 여기 이걸 다 틀렸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거 다 틀리고 나머지 다 맞으면 2등급이거든요. 우와. 2등급이에요. 2등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7문제 틀리고 나머지를 다 맞았다. 그럼 2등급 나와요. 딱 2등급 나와. 그러면은 잘 보세요. 우리가 학교 시험도 마찬가지거든요. 내신 시험. 그러니까 내신 시험도 보면은요. 내신 시험은 오히려 비중이 더 높아요. 지금 약 50% 정도 나왔잖아요. 이 주제를 갖고 풀어야 되는 게. 근데 내신 시험은 70% 정도 나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고등학교에서의 시험, 내신이 됐든 모의고사가 됐든 수능이 됐든 전부 다 중요한 건 뭐냐? 글의 주제 파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시작조차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강조를 한 거예요. 강조를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쓰고 있는 독후감제로 교재 그 정규석 때 썼잖아요. 정규석 때 쓰고 있는 이 독후감제로 교재를 우리가 왜 만들었는지 알아요? 그 독후감제로 교재를 보면요 여러분이 아마 제대로 그 교재에 대해서 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 그 교재 제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교재를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냐, 여러분이 나중에 정규수업 할 때 한번 그 책을 한번 펴보세요. 50지문 정도 있거든요. 1번부터 50번까지 전부 다 주제 찾아라, 주장 요지 찾아라, 제목 찾아라 이 문제밖에 없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그 교재를 만든 이유는 뭐냐, 너네가 고등부가 되기 전에 중3 때 주제 찾는 법을 미리 좀 알아라, 그런 의도로 만든 거예요. 그 교재 자체가. 그래서 그 교재 보면은 실제로 보기문 해석해라, 주제문에 표시해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괜히 그렇게 만든 게 아니야. 왜? 주제가 중요하니까. 주제 갖고 푸는 문제가 이렇게 많으니까. 됐어? 이게 다 관련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충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요 항상 어떤 마음을 갖고 이제 글을 읽어야 되냐면요, 그냥 단순하게 읽고 해석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걸로 끝나는 건 중2고요. 지금 레벨에서는 여러분이 좀 감정이입해서 본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예를 들어 막 뭐 아이언맨 같은 걸 봐. 아이언맨이랑 누구랑 싸우고 있어. 그러면은 그냥 싸우는구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유가 있으니까 싸울 거 아니에요. 어떤 스토리가 있어. 뭐 예를 들어 얘가 뭐 누구를 납치해갔든, 얘가 뭐 시비를 걸었든,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싸우는 이유가. 우리가 영화를 볼 때 항상 그 원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영화를 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장면이 벌어질지 예상도 하면서 우리가 영화를 보잖아. 똑같은 거예요.
글을 읽을 때도 왜 이런 내용이 나왔을까? 이 다음엔 어떤 내용이 나올까?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야 된다는 거. 똑같이.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렸고, 자, 좀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다 외웠어. 아닌지 안. 숨이 다 외웠어? 잘 외우기여서요? 근데 왜 이렇게 요즘에 책 가방이 무거워졌어? 가방이 너무 무거워. 막 공부하고도 지금 할거 같아. 나 이렇게 조심 보니까 나 이따가 이거 끝나고 피자 먹으러 너 저녁 먹고 왔어? 저녁 먹고 왔어? 너도 안 먹고 왔어? 나 점심도 안 먹었어. 오늘 점심 맛있었대. 애들 되게 맛있게 먹었어. 우리 내일 음료수 맛있는 거 넣었는데 그 식당에 보니까 그 식. 이거를 누군가가 본다고 했잖아. 이거를 이 영상을 누가 볼까? 신기하다. 내가 출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내게 신기하고 가득 들어가 있어. 이거 어떡해. 되게 침낭피도 잘 수 있게 생겼어. 어? 센 옷이 나도 이 공부 수익 봤었거든. 우리 어제 3교시 봤잖아. 3교시. 너무 예뻐. 예쁘게 키웠잖아. 너 너무 좋았어. 오픈분이야. 우리 이번에 사회도 오픈분이잖아. 그 우리 사회쌤이 그 너희 말고 저 사회 수행료가 안 되는 거 보셔가지고 우리 반에 있거든. 내일 사회 수행 그 마이너인가? 그래서 참 무서웠어. 너 다음 주 수요일 대박 들어야겠네. 눈술 그거 알아. 너 한 2반? 몇 반이었지? 몇 반에서 시켰냐면 계속 우리만 와가지고 책좀 따라왔다. 나 너무 그 수행료를 못했잖아. 너무 그 수행료 어떡해. 아직 안 왔어? 나 원래 이번 주 금요일까지 갔어야 되는데 이번 주 금요일 학교를 안 가가지고 다음 주에 보냈어. 나 진짜 너무 가고. 난 다음 주에 할까. 내가 제일 늦을 걸. 공부가 너무 제일 너무 어려운 존재다 이게. 너무 피곤해. 우리 그거 쓰는 거 우리 이제 발표 우리 나 망했지. 딱 봤어. 나는 모든 걸 놓고 시작하는 사람이야. 일단 놓고 시작해야 너네 나 점수부터 나중에 나서도 기분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야 이거 안 해서 디스트로 하긴 하다. 컨트롤이 뭐게? 컨트롤이. 내가 보여줄 수 있구나. F-O-R-N F-O-R-N 폼. 아니 형성
되다. 이거 돼. 이거 수동태 아니? 프롬 자체가 수동태 아니야? 형성 되는 거니까. 형성하는 게 아니라 돼 있어. 93번. 과거 분사 ING. 몰랐지? 너 그거 있지? 에이 카톡 제대로 안 봤네. 카톡에 ING형 본다 그랬잖아. 그치? 그치 영아. 너 쌤한테 이길 거야. 근데 이거 보면 알걸? 쌤이? 현수가 카톡 제대로 안 봐가지고 너 어차피 너가 이거 다 외웠지? 어쨌든 이거를 잘못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너가 그걸 잘못 외웠다 치더라도 너무 싫어. 뭐? 아니 미쳤대요. 선생님 제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아시죠? 쌤 사랑해요. 뭐라고? 부릴 수 있어 혹시 몰라. 근데 제가 많이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아니 어디? Right? 밑에 그러면 그거네 124번부터 추가된다 봐. 밑으로라는 게 있어. 밑으로 불러내다. 근데 밑으로랑 밑홀드는 쉬워. 단어만 보면 돼. 홀드 해야 되는 일이랑 브론이랑 라이트 지금 진짜. 됐다. 오늘 그 단어 시험 말고 ING 정도 보는 거 아니죠? 둘 다? 네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커트라인 너무 표시. 커트라인이 얼마예요? 5개요. 괜찮아. 5개만 들리면 돼. 할 수 있어 나는. 다 맞을 생각을 하라고. 5개만 틀릴 생각하면 다 맞을 생각을 하라고. 벌써부터 5개를 일단 뭘 틀릴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당연한 얘기지만 끝까지 봤어야 돼요. 자, 4번 볼 거거든요. 4번 업법인데요. 이거 틀렸다. 자, 아니 틀렸겠죠. 아니 업법 많이 틀려요. 모의고사. 사실 예전에는 많이 느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고등부에서는 어법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좀 이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1, 2, 3번까지만 보이는데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문제 의도가 뭘까를 먼저 생각해야 되거든. 얘가 뭘 물어보고 싶은 걸까? 이걸 먼저 물어봐야 돼. 자, 일단 1번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제 딱 나와 있죠. 자, 그럼 이걸 보자마자 딱 떠올려야 되는 거야. 왜?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앞뒤에 완벽한 문장이 있어요. 그렇지. 그게 이제 원래 정성이긴 한데 뒷문장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뒤에 완전한 문장이 있나라는 거 요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따져보면 일단 앞에 occasions,라는 이제 선행사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뒤를 보시면은 주어 나왔고 have observed 동사 나왔고 a smile 목적어 나왔죠. 됐어요? and 또 주어 could sense 동사 it was not genuine 얘가 목적어거든요. 여기 대시 생략된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삼형식 2개가 연결되는 완전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관계대명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바로 이어서 2번의 원을 볼게요. 이거는 이제 대명사에 대한 건데요. 이 원의 밑줄이 쳐져 있다는 건요, 문제 의도가 2개입니다. 2개. 그래서 둘 중에 하나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자, 원 밑줄은요, 첫 번째 의도는 원 슬래 잇 슬래 이게 첫 번째 문제 의도예요. 두 번째 문제 의도는 뭐냐면 원 슬래 아니면 원즈 슬래거든요. 됐어요? 이게 문제 의도입니다. 니네가 알고 있는 원은 1밖에 없잖아. 그 1이 아니고요. 여기서의 원은요. 1이라기 그러니까 숫자 1이라기보다는요.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 선생님 1이랑 하나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겠죠. 자, 이게 뭔 말이냐면요. 우리가 숫자 1이라는 거랑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분필 하나라는 거랑은 조금 개념이 다르죠. 잘 이해가 안 돼서 미안해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자 미안해. 다시 얘기할게. 원이라는 게 대명사거든요. 대명사. 명사를 대신하는 애예요. 근데 이 원의 정식 명칭이 뭐냐면은 부정대명사예요. 부정대명사. 이게 정식 명칭이에요. 부정대명사. 자, 근데 여기서 부정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이 부정이 not이 아니에요. 이 not이 아니고요. 우리 투부정사 할 때 그 부정이라는 말 배웠었죠. 정해져 있지 않다. 됐어? 부는 한자로 아니 부자고요. 정은 정해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대신하는 명사. 이게 부정대명사라는 거예요. 정해져 있지 않은 거. 됐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수경이한테 야, 펜 하나만 줘봐 이랬어요. 그럼 여기서 어떤 펜을 달라는 건지 정해져 있나요? 안 정해져 있죠. 아무거나 달라는 거잖아. 아무거나. 됐어요? 이게 부정대명사라고. 아무거나 하나 줘봐. 아무거나 하나. 이게 포인트예요. 됐어? 그러니까 아무거나 하나라는 뜻이에요. 이 원이라는 거. 됐어? 됐어? 이런 뜻이라고. 원이라는 의미 자체가.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딱 이렇게 갔어요. 어디를 갔냐? 만약에 옷을 사러 갔다고 한번 쳐봅시다. 옷을 사러 갔는데 디자인이 괜찮은 게 있어. 그래서 내가 한번 옷을 입어봤는데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내가 입은 게 예를 들어 흰색인데 검은색 옷을 사고 싶어. 그러면 내가 직원한테 얘기하겠죠. 아, 이거 말고요. 검은색으로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검은색 하나라고 할 때 black one이라고 해요. black one. 됐어요? 그럼 black 여기서 one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똑같은 디자인의 똑같은 사이즈의 옷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 아니 매장에 옷이 한 개 있겠어요? 한 몇십 벌, 몇백 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몇십 벌의 옷이 있는데 그 중에서 27번째 있는 옷이요. 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우리가. 아니 그냥 검은색의 같은 디자인의 같은 사이즈 아무거나 하나면 되는 거잖아. 됐어? 그러니까 아무거나 검은색의 똑같은 이 디자인의 검은색의 아무거나 하나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이라고 쓰는 거거든요. 됐어요? 그러니까 원이라는 거의 포인트는 뭐냐면 아무거나 하나라는 게 포인트예요. 아무거나 하나. 됐어요? 그럼 it이라는 거, 원과 it의 차이는 뭐냐면 원은 아무거나 하나거든요. it은 뭐냐면요. 딱 그거예요. 됐어? 이게 차이점이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만약에 현수한테 야, 너 그 신발 마음에 든다? 내놔봐. 됐어? 그럼 이건 뭐예요? it이에요. it. 됐어?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러는 거야. 현수한테 야, 너 그 신발 마음에 든다? 내가 2,000원 줄 테니까 똑같은 걸로 사와. 이랬어. 그럼 여기서 똑같은 거 same one이 되는 거예요. one. 됐어? 왜냐면은 이거랑 똑같은 아무거나 하나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때 one을 쓰는 거고 it은 딱 이거야. 야, 지금 네가 신고 있는 게 난 좋아. 당장 내놔. 그걸로 내놔. 그거. 이게 it이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it과 one의 차이가 그겁니다. it은 딱 그거. one은 그 종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종류. 됐어요? 그 종류. 알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의미적인 차이가 있고요. 문법적인 차이점도 알려드릴게요. 문법적 차이점. 원은요, 문법적으로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용사의 수식. 그래서 black one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근데 it은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쁜 거 하나라고 말할 때 pretty one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pretty가 one을 꾸며주는 거야. 근데 예쁜 그거 pretty it이라고 쓸 수 없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it은 수식을 못 받아요. 형용사의 수식을 못 받습니다. 자, 이것만 갖고도 우리가 풀 수 있습니다. 자, 둘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 문제 의도가. 얘는 단수냐 복수냐의 차이예요. 단수냐 복수냐. 얘는 의미에 따른 차이입니다. 그럼 잘 봐봐. 일단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앞에 insincere라는 말이 있거든요. 단어가 어렵죠? 몰라도 돼요. 어쨌든 얘가 얘 꾸며주는 거야. 됐어? 자, 앞에 형용사가 있으면 뭐야? 일단 it은 탈락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2번으로 갈게요. 단수냐 복수냐라고 해야겠죠? 근데 앞에 뭐가 나왔어요? on은 몇 개야? 한 개죠. 그러니까 됐어? 그러니까 앞에 두 단어만 보고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2번도 잘못된 게 아니야. 그럼 이제 2번이 이제 가리키는 게 뭔지를 알아야겠죠? 이 smile 대신하는 거야. smile. 됐어요? 웃음이라는 말을 대신해서 원이라고 써준 것 뿐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genuine이라는 거는 진실된이라는 뜻이거든요.
진실된 웃음 이런 뜻이야. 근데 insincere가 거짓된이란 뜻이거든. 됐어요? 진정하지 못한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상반되는 거잖아 서로. 진실된 웃음과 거짓된 웃음.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3번 보겠습니다. using. 자, 우리가 최근까지도 배웠죠? 준동사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자, 우리가 준동사는 실컷 배웠지만 여러분에게 제가 아직 알려드리지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자, 준동사에 대한 막 개념 테스트니 뭐니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걸 통해서 어떻게 고등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어법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이 좀 이제 약했죠. 그래서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는 좀 써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그 종이에다 쓰면 어차피 니네가 종이를 잃어버리니까 잃어버리지 않을 만한 그런 니네가 항상 갖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종이나 이런 데다 써줬으면 좋겠는데 뭐 없을까? 왜냐면은 너무 중요한 거라서 지금부터 설명할 거예요. 이거는 니네가 평상시에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라서 항상 이제 너네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곳에다가 좀 써져 있으면 좋겠어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곳에. 자, 일단 뭐 준비가 되면 제가 또 필기를 해드릴게요. 실제 고등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요. 그 만약에 스프링노트에 쓰실 거면요, 스프링노트 그냥 한쪽 뜯어서 쓰셨으면 좋겠어요. 한쪽 그냥 뜯어버려. 그래, 잘했어. 한쪽 뜯어갖고요, 그거를 항상 상시로 너네가 쉽게 볼 수 있게끔, 언제든지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휴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도 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잠깐만 좀 먼저 얘기해 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등부 문법 교재 있잖아요. 여러분이 정규 수업 때 쓰는 뭐 예를 들어 그래머 인사이드라든가 뭐 이런 문법 교재 있잖아. 그럼 문법 교재를 써보면은요, 그 단원이 이제 있잖아요. 그 단원이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첫 번째 문장의 구조, 2단원 시제, 3단원 조동사, 4단원 수동태, 5단원 후부정사, 6단원 동명사, 7단원 분사, 8단원 비교 구문, 그 다음에 9 접속사, 10 관계사, 11 가정법, 12 특수구문 이런 식으로 가요. 이게 일반적인 문법의 진도예요. 지금 내가 읊은 게. 근데 이제 여기에서 내가 지금 12개를 얘기했는데 12개 중에서 7개가 동사에 관련된 문법이에요. 이 12단원 중에서 7단원이 동사에 관련된 거예요. 동사에 관련된 거.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서 어떤 문제로 시험에 낼 수 있는 거는요, 정해져 있습니다. 50% 이상이 동사에 관련된 걸로 시험을 해요. 동사에 관련된 거. 알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거를요, 동사 관련 어법이라고 말합니다. 동사 관련 어법. 그럼 동사 관련 어법이라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동사처럼 생긴 것에 밑줄이 쳐져 있는 문법이에요. 동사처럼 생긴 게 뭔데? 엄청나게 많죠? 내가 예를 들어 한번 써볼까요? 여기 use로 나왔으니까 use를 기준으로 한번 써볼게요. 자, use 동사죠? uses 또 동사처럼 생겼죠? using 동사처럼 생겼죠? to use 동사처럼 생겼죠? have used 동사처럼 생겼죠? will use 동사처럼 생겼죠? 겁나 많죠? 이거 쓰다 보면 끝도 없어요. 됐어? 이게 뭡니까? 다 동사 관련 어법이라고요. 다 전부 다. 그러니까 동사처럼 생겼으면 그냥 동사 관련 어법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동사 관련 어법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푼 방식과는 아예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공부했냐면요, 투부정사 배웠어? 그럼 투부정사가 정답이야. 이렇게 풀었다고. 아주 단순하게 풀었다고. 근데 고등부에서는요, 정해져 있는 시험 범위가 없습니다. 특히 어법은요, 전범위야, 전범위. 전범위로 나온다고. 근데 우리가 만약에 use에 밑줄이 쳐져 있어. 그럼 여러분들 신경 쓸 게 되게 많아요. 사역동사로 저거 동사원형인가? 아닌가? 그러면 얘가 시제, 현재 시제를 써야 되는 건가? 아닌가? 그러면은 얘가 스위치 문제인가? use인가? uses인가? 이건가? 아니면은 수동태 문제인가? be used인가? 투부정사 문제인가? to use인가? 이걸 다 생각해야 된다고. 이걸 언제 다 생각하고 앉았어? 그렇잖아. 그래서 그 과정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과정을. 자, 동사처럼 생긴 것이 밑줄이 쳐져 있으면요, 가장 먼저 뭘 먼저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여기가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무조건 1순위예요. 됐어? 여기가 동사 자리일까 아닐까 이거부터 신경 써야 된다고. 동사 자리가 맞을까 아닐까.
선생님 그러면 동사 자리가 맞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뭘 어떻게 알아? 구문 분석으로 판단해야죠. 구문 분석. 그러니까 우리가 구문 분석을 하는 거예요. 구문 분석을 그래서 못하면 어법을 못 풀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막 구문 분석을 열심히 했어. 한번 해볼까요? Take the opportunity. 명령문이죠? 동사를 시작하니까. To look in the mirror and manufacture a smile. 이렇게 됐습니다. 됐어요? 여기 쓰시고 없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문 분석을 해서 판단이 됩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뭡니까? 동사 자리가 맞다. 동사 자리가 아니다. 둘 중 하나겠지 뭐. 됐어? 구문 분석하면 둘 중 하나는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동사 자리가 맞다면은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총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제가 제대로 쓰였나? 과거, 현재, 미래. 두 번째, 스위치가 맞나? 단수, 복수. 마지막 세 번째, 능동태, 수동태가 제대로 쓰였나? 이겁니다. 이 세 가지를 신경 쓰는 거예요. 세 가지. 동사 자리가 만약 아니다. 자, 동사 자리가 아니야. 근데 동사를 쓰고 싶어. 그럼 뭘 씁니까? 그렇지. 준동사를 쓰는 거야. 준동사. 됐어?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준동사는 종류가 세 개가 되잖아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세 개잖아. 그래서 준동사 중 어느 것을 사용해야 될까? 이걸 생각해야겠죠. 됐어요? 그럼 준동사 중 어느 것을 사용하냐를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거예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지난 시간까지 배웠잖아. 지난 시간까지 배운 이유가 뭐냐면 이거 알려고 배운 거야. 이거 알려고. 됐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플러스 태가 맞나? 능동태, 수동태. 여기까지 따져줘야 됩니다. 이게 풀이 과정이에요. 끝이야. 이게 풀이 과정입니다. 됐나요? 자, 일단 다 아직 못 쓰신 것 같으니까 한번 써보시고요. 이게 끝이에요. 되게 심플하죠? 되게 심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경 쓸 게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제가 이 과정은요 고3 학생들한테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막상 내가 알려주긴 하지만 진짜 이 방법대로 푸는 학생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맨날 실수하고 맨날 틀려오고 이러더라고요. 됐어요? 이 방법대로만 여러분이 제대로 한다면요 절대로 실수할 일이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없습니다. 이 방법대로만 푼다면 절대 실수할 일 없고요. 모든 동사 관련 어법은 다 요 안에서만 나옵니다. 요 안에서만 나와요. 이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한 진짜 1%, 2%밖에 안 돼요. 다 여기에서 나와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말했죠. 어법 문제는요 밑줄 5개 쳐놓고 어법상 어색한 거 골라라 이 문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보통 2-3개 정도가 동사 관련 어법이라고요. 2-3개 정도가. 됐어? 그러니까 너네는요 바꿔 말하면 니네가 이 과정대로만 제대로 풀 수 있다면 지금보다 어법 문제의 정답률이 50%가 올라가는 거예요. 적게 잡아. 이 과정대로만 풀 수 있다면. 됐어?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어법 문제는요 중등부 어법 문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수능 문제도 이렇게 풀 수 있어요. 니네가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저동고 다니는 한 여학생이 있어요. 성훈이라고. 그 친구가 우리 학원을 오래 다녔거든요. 이 친구가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어떻게 이걸 알려줬어요. 이거 알려주고 또 다른 것도 알려줬어. 또 다른 것도 알려주고 난 다음에 내가 그 해에 수능 문제를 풀려봤어요. 중2 때. 수능에서 나온 어법 문제 풀려봤어요. 맞았어요. 그것도 찍어서 맞춘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이게 맞아? 이유를 말해봤는데 이유까지 맞췄어요. 이 근거를 이용하고. 그걸 맞췄을 때가 언제라고요? 중2 때라고요. 중2 때. 중2 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학년과 무관하게 다 써먹을 수 있어요. 니네가 공무원 영어 시험을 봐도 맞출 수 있고요. 어떤 시험을 보더라도 대학교에서 보는 어떤 시험이라도 다 이걸로 풀 수 있습니다. 동사 관련 어법입니다. 토익이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이걸로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알려드린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 풀어보자고요. 자, 처음에 구문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사 자리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판단했어요. 왜? 동사 여기 나왔고 and 나왔고 두 번째 동사 나왔거든. 됐어? 얘를 동사를 쓰려면은 얘와 얘 사이에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접속사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동사 자리가 아닙니다. 됐어요? 자, 그럼 준동사를 써야겠네? 여기서는 좀 팁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준동사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세 가지가 있잖아. 그렇지? 이렇게 셋 중에 우리가 뭘 써야 될까 고민할 때요. 일단 밑줄 쳐져 있는 녀석을 먼저 기준으로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지금 밑줄 쳐져 있는 형태가 뭐야? ing형이잖아. ing형이니까 일단 투부정사는 제끼고 생각하라고. 됐어요? ing형이면 둘 중 하나잖아. 뭐야? 동명사거나 현재 분사거나 둘 중 하나잖아. 그치? 자, 근데 여기에서 또 우리가 배운 게 적용된다? 우리가 전에 내신 대비할 때 배웠던 완수불명 기억나요? 완수불명? 자, 앞에는 동사 목적어라는 완전한 문장 나오거든? 그럼 뒤에 뭐가 나온다? 수식어가 나와요. 수식어. 됐어? 즉, 이 괄호는 수식어 자리야. 수식어 자리. 자, 그런데 얘들아, 동명사는 명사잖아요. 우리 배웠잖아. 동명사는 명사잖아. 명사. 그치? 수식어가 아닙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ing는 동명사가 아니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 ing 뭐가 되는 거야? 분사가 되는 거야. 됐어?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거야.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랍니까? 태를 신경 쓰라고 했습니다. 태. 능동이냐 수동이냐. 자, 분사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어떻게 있습니까? 현재 분사, ing와 과거 분사, pp가 있죠. 얘는 능동의 의미고 얘는 수동의 의미죠.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서는 해석을 하면 됩니다. 사용하는 거면 유진이 맞는 거고 사용되는 거면 유진을 쓰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해본다? 해석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해석을. 자, 그럼 한번 해석해보죠. Take the opportunity. 기회를 가져라. 어떤 기회? To look in the mirror.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볼 기회를 가져라. 그리고 manufacture smile. manufacture는 제조하다, 만들다 이런 뜻이야. 미소를 지어봐라. 미소를 만들어봐라. 자, 어떻게? Using the lower half of your face only. 너의 얼굴의 절반만을. 됐어요? 근데 이 절반이 어디야? lower니까 아래쪽이죠. 아래쪽. 됐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딱 이렇게 놓고 봤으면 여기 절반이잖아. 이 절반의 lower니까 아래쪽. 됐어요? 아래쪽의 얼굴만을 사용해서. 됐어? 이렇게 해서 미소를 지어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웃을 때 잠깐만 뺄게요. 웃을 때 막 이렇게 웃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눈웃음 치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딱 절반을 기준으로 여기 아래만 미소를 지어보라. 눈은 그대로야.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보라고. 이 얘기 하는 거야. 이 얘기. 이해됐죠? 자, 그럼 다시. 그럼 여기에서 지금 using을 제가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얼굴 절반 아래쪽만을 사용해서라고 해석했거든. 사용해서. 됐어? 그러면 이 사용을 하는 거잖아. 누가? 너가. 됐어요? 너가 사용해서. 됐어? 그래서 여기서는 using이라는 게 해석상으로 맞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배운 게 있는데요. 능동형 뒤에는 원래 보통 목적어가 나오거든요. 원래 수동형 뒤에는 보통 목적어가 안 나와요. 그래서 뒤에 또 lower half of your face라는 목적어가 나왔죠. 그래서 능동형을 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using이 뭐냐면요. 우리가 가장 최근에 배웠던 분사 구문입니다. 분사 구문. 해석이 어떻게 된다? 너의 얼굴 절반 아래쪽만을 사용하면서 뭐뭐 하면서. 내가 얘기해줬었죠. 분사 구문에 1이 해서 뭐뭐 하면서. 지금 나왔잖아요. 사용하면서. 됐어? 그래서 3번 역시나 문제될 게 없다.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한 거를 다시 한번 과정을 보여드리면 앞에 이미 동사가 나왔다. 여기 밑줄 체크가 되어 있죠. 자, 뒤에 목적어가 나와 있죠. 그래서 문맥상 당신의 얼굴 아랫부분만을 사용하여 이게 적절하죠? 따라서 분사 구문을 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아직까지도 정답이 안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볼게요. 4번과 5번 보겠습니다. 4번 how라고 나왔네요. 자, how에 밑줄 쳐져 있으면은 보통 이 how 밑줄이 원래 그렇게 잘 나오진 않거든. how에 밑줄 쳐져 있으면 보통 이 문제예요. how 쓸래? 아니면 what 쓸래? 보통 이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한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how랑 what이랑 우리 의문사 투부정사 할 때 우리 배웠었어요. 그 우리 어법특강 초창기 때 이걸 배웠었는데요. 그 how는 어떻게고 what은 무엇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how 같은 경우는 보통 뒤에 쓰임새에 따라서 how 뒤에 주어 동사 나오면 how가 어떻게로 해석이 되지만 how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오면요 이때 how는 얼마나라고 해석이 돼요. 해석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표현 how much is it? 그거 얼마예요? 라고 하잖아요. 얼마로 해석하잖아요. 그렇죠? how much가 형용사잖아. How much? 얼마. 됐어? 그래서 얼마나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what 같은 경우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무조건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how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그래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4번을 풀 때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 일단 뒤에 형용사가 나왔어요. happy라고. 그렇죠? 뒤에 형용사 나왔는데 자 how는 뒤에 형용사를 쓸 수 있거든. 근데 what은 뒤에 형용사를 쓸 수 없어요. 그래서 끝난 거예요. 이거 how happy만 보고도 끝납니다. 자 그리고 좀 더 딥하게 들어가 보자면 다시 한번 how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지만 what은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문 분석을 해보면 your face 주어 나왔고 looks 동사 나왔죠. 자 look 다음에는 원래 보어가 나오거든요. 형용사 보어가 나오거든. 그 형용사 보어가 어디 있어? 여기 있죠. 그래서 주어 동사 보어 완전한 문장이 나오기 때문에 역시나 또 상관이 없다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한번 짚어보자면 첫 번째 저지의 목적어가 필요한 상황이다. 저지 판단하다죠. 그럼 목적어가 필요하니까 이 전체 덩어리가 뭐여야 됩니까? 목적어여야 된다. 지금 이 부분은 의문사 나왔고 주어 나왔고 동사 나왔어요. 이걸 우리가 간접 의문문이라고 부르는데 의문사의 주어 동사는 무조건 명사절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자 뒤에 형용사 나와 있죠. 방금 말했다시피. 그래서 저지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간접 의문문으로 how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덩어리 자체가 뭐라고요? 명사절이라고. 명사절. 그래서 해석을 실제로 해보면은 당신의 얼굴이 실제로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를 자 how 뒤에 형용사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석됐어? 얼마나라고 해석이 된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4번도 문제될 필요 없다. 그럼 자연스럽게 5번이 정답이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왜 5번이 답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비동사에 밑줄 쳐져 있으면요 보통 이제 문제 의도가 둘 중 하나예요. 원래 아까 전에는 제가 문제를 풀 때 동사에 밑줄 쳐져 있으면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면서 시작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더 쉽게 푸는 방법이 있어서 제가 좀 이 비동사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비동사에 밑줄이 딱 하고 쳐져 있다. 그럼 문제 의도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무조건 이 둘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둘 중에 하나. 첫 번째는 수일치입니다. 수일치. 단수냐 복수냐. 더 쉽게 말하면 is 쓸래 are 쓸래 이 문제예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한테 조금 생소한 개념일 수 있는데요. 대동사라는 겁니다. 대동사. 여러분 입장에서는 대동사가 뭐야 이럴 수 있어요. 자,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거죠. 그렇죠? 대동사는 동사를 대신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그게 뭔데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 놀랍게도요 대동사는요 여러분 초3 때 배웠습니다. 초3 때 여러분은 대동사를 배웠어요. 우리 아들내미가 지금 그 한솔인가 뭐 뭔가 뭐 그런 거 하거든요. 그 무슨 이렇게 그 구몬 같은 거예요. 그런 걸 하는데 나는 별로 안 시키고 싶은데 지가 하고 싶대요. 그래서 좀 딴 얘기 할게요. 그 영어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 공부 시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영어 강사지만. 왜? 아니 한국말이나 똑바로 하고 씨 영어를 하지. 뭐씨 한국말도 똑바로 못하는데 뭔 영어야. 우리 것을 먼저 배워야지. 저는 좀 그런 마인드거든요. 근데 이게 영어가 이제 좀 이렇게 발음이 이제 우리말처럼 딱딱딱딱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물 흘러가듯이 발음이 되니까 그게 이제 재밌는 거야. 우리 아들내미 입장에서는. 그래서 좀 피곤할 때가 있어요. 와갖고 자꾸 물어봐. 아빠 이게 뭐야? 영어로 뭐야? 물어봐. 그리고 그 얘가 이제 주말마다 영어 숙제를 해야 돼요. 영어 회화 같은 거. 그럼 이제 가서 이제 얘가 처음에 들고 와서 엄마 이거 영어 숙제 같이 해요 이렇게 해. 그럼 이제 와이프가 말하는 거지. 야 아빠가 영어 선생님이야. 아빠한테 가서 해달라고 그래. 네 하면 갖고 와. 아빠 영어 숙제 같이 해요. 나는 일요일 날에도 영어를 해야 돼요. 월화수목금토 맨날 영어 하는데 지겨워지겠어. 아주 그냥. 그럼 가고 막 뭐 노래 같은 거 나와요. 이렇게 툭 찌르면 노래가 나와. 무슨 기계 같은 거. 네네네. 무슨 기계 같은 게 있어요. 그럼 툭 찌르면 막 노래가 나와요. 막 노래 같이 불러야 돼. 막 What are you doing? 막 이러면서 막 노래 불러야 돼. 막 미치겠어요 진짜. 근데 아무튼간 근데 놀랍게도 우리 아들내미가 배우는 그 영어에서도 대동사가 나옵니다. 와우. 네, 이 대동사가 뭔지 보여줄게요. 아주 쉬워요. 이게 대동사예요. 이게 대동사예요. 동사를 대신하는 거야. 이 두는 무슨 뜻이에요? 이거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똑같은 말이잖아. 또 쓰기 싫지. 그래서 이렇게 그냥 퉁치는 거야. 이게 대동사야. 어려운 거 없죠? 이게 다야. Are you로 물어보면은 Yes I am, No I am not 이렇게 대답하잖아. 그 am 이게 뭐야? 이게 대동사야. 됐어? 껌이지? 겁나 쉽지? 근데 이 대동사가 언제 잘 나오는 줄 알아요? 제일 언제 잘 나오는 줄 알아? 고3에서 제일 잘 나와요. 대동사 문제가. 이게 수능 문제에서 제일 잘 나와. 작년에도 나왔어. 나와요? 등을 아 이렇게 안 나오지 야. 고3에서 나온다니까. 둘 중 하나인데 사실 이 대동사는 사실 중등부에서는 그냥 거의 안 나오거든요. 고1 때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냥 대동사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알아두시고요. 얘를 중점으로 보겠습니다. 수일치. 자, 수일치 문제가 뭐다? are 쓰래, 이제 쓰래요. 그럼 뭐만 잘 찾으면 돼? 주어만 잘 찾으면 되잖아. 자, 문장의 시작 지점으로 가볼게요. 시작 지점. 쭉 시작 지점이 어디냐? 쭉 여기네요. 됐어요? 자, 그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Jenny smile. 주어 will impact 동사 전치사의 명사 and 명사 around 전치사의 명사 and less noticeable 얘는 그냥 부사. 자 여기서 문장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The skin 새로운 주어 나왔어요. 새로운 명사 나왔으니까 자 주어 다음에 동사 나와야 되거든. 근데 동사가 안 나왔어. between 나왔어. 얘들아, between 보면 여러분 뭘 먼저 떠올렸으면 좋겠냐? and를 생각해주세요. 그래서 between A and B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A와 B 사이 이런 거야. 자, 그럼 주어네? 여기가 주어네? 여기가 동사다리네? 근데 주어가 뭐야? The skin이야. 단수네? 그러면 is. 끝났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한 거에서도 연결되는 건데 자 우리 이 동사 관련 어법 풀 때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걸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구문 분석을 잘해야 된다고 했죠. 지금 이 문제도 어땠습니까? 구문 분석 못하면 틀려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구문 분석이 핵심이다. 그래서 아까 한 얘기 지금 쓰는 거는 필기 안 해도 되고요. 그냥 가볍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이 고등부에서 나오는 어법 문제 있잖아요. 이 어법 문제가 정해져 있어요.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는데 1순위가 아까 전에 제가 필기해드린 동사 관련 어법이거든요. 아까 1순위가 2순위가 뭐냐면요. 절 관련 어법이라는 게 있어요. 절 관련 어법. 절 관련 어법. 우리 절이라는 거 배웠잖아요. 절. 이거 말고요. 절이라는 건 주어 동사 있는 덩어리. 이게 절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종속절, 주절 이런 거 우리 배웠었죠. 여러분 종속절이 뭐였었지 일단? 주절 뒤에 있는 무슨 말이야? 아 내가 되게 쉽게 설명했었는데 종속절. 종속절이 뭐였지? 주절에 그러니까 일단 종속절이라는 개념 자체는 뭐였냐? 종으로 소속되어 있는 절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종속절은 앞에 뭐가 나온다? 절을 관리할 이 노예들을 관리할 관리자가 필요하다라고 했었습니다. 전치사예요. 전치사 뒤에 주어동사. 그 관리자가 접속사나 의문사나 관계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었거든요. 자, 이게 절 관련된 어법이에요. 이게 근데 미리 말하자면 절 관련된 어법이 2순위로 나오거든요. 2순위. 근데 이 절 관련된 어법을 풀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문장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를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우리 맨날 하는 거잖아.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완전하냐 불완전하냐를 우리가 확인하려면 뭘 해야 돼요? 역시나 구문 분석을 해야 돼요. 그렇죠? 구문 분석을 안 하고 얘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자 1, 2번을 합치면요 고등부 어법의 출제율이 이 두 개만 거의 한 80% 가까이 나온다고 우와 엄청 많이 나오죠. 근데 이 두 개를 푸는데 핵심이 뭐라고요? 구문 분석이요.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 구문 분석을 못 하잖아요. 고등부 어법을 못 풀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야. 구문 분석. 알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요. 구문 분석에 대한 좀 중요성을 제가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물론 나머지 문제들도 구문 분석이 영향이 있는 게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숙제를 말씀드릴 건데, 자, 숙제를 어떻게 할 건지 좀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잠깐만요. 아, 내가 얘네 어법 교재를 안 가져왔네. 잠깐만.
아 잠깐만 그거 뻑겨제를 잠깐 꺼내줄래? 숙제공산 아까 앞에서 했었어. 근데 이거 그 어디 스프링어때 붙이나요? 화분 물고사? 아니야 붙이지 마세요. 안 붙여요? 그 사이즈를 어떻게 붙여요? 붙이라고 했으면은 내가 그 사이즈를 안 뽑았죠. 그럼 이거 아니요 그냥 들고 있으면 돼요. 보관. 네네. 잠깐만요. 오늘이 토요일이고 지난번에 52쪽까지 이제 예습을 했었죠. 오늘은 53쪽부터 관계부사까지 해야겠네. 57쪽까지입니다. 53에서 57까지 내용 복습하시면 됩니다. 복습하는 법 이제 안 쓸게요. 이제 여러 번 해봤으니까. 그리고 문제풀이는 지난번에 47쪽까지 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그 관계사 파트를 좀 숙제를 줘야겠네요. 그래서 58부터 59까지. 자 여기까지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채점하시고 그리고 뭐 질문할 게 있다면 체크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학부 모의고사 첫 시간이어서 제가 좀 이렇게 좀 첨삭할 시간이 좀 많이 없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어차피 우리가 한번 해봤으니까 앞 시간에는 해설 강의하고요. 뒷 시간에 여러분 어법 풀어온 거 좀 첨삭을 좀 봐주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고생들 했습니다. 여기까지. ING 시험 잘 보시고.